지하실이 털렸습니다. 한국에서였다면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났어도 금방 해결됐을 문제였겠지만 캐리어 3개, 이민 가방 2개, 박스 하나, 선풍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리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 영상을 처음 접하셨다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2018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6년 넘게 독일에 살면서 독일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항사 승무원입니다. 제가 유럽 내에서 소매치기는 당해봤어도 강도는 처음이거든요. 유럽 중에서도 안전하다고 하는 독일에서 지하실 강도를 맞고 느낀 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겠죠. 독일 집에는 흔히들 지하 1층 정도를 그 아파트나 집을 사용하는 전체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켈러라고 하는 지하실 창고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방마다 레이블을 붙이고 물건 보관 용도로 공간을 사용하는데 그 지하실이 털렸습니다. 이 사건은 10월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저랑 같이 플랫을 쉐어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문자로 밑에 층의 한 집이 털렸다. 그것도 주말 대낮에 토요일 2시에서 6시 사이 경찰이 추측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니까 문을 2번씩 걸어 잠그고 잘 다녀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어머 어떻게 우리 아파트에 그런 일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저희 집에 돌아왔을 때 뭐 누군가 침입했거나 아무것도 없어진 흔적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딱 그 집만 털렸을까 참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시내에서 뭐 한 10분? 그래도 꽤나 번화가에 살고 있는 편이고 편의시설들이 좀 모여있는 구역에 살고 있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살고 있고 저희 집 대문이 굉장히 무거워서 대문을 좀 활짝 열어놓고 안 닫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보일 때마다 최대한 닫으려고 하고 그러고 그냥 말았죠. 그러고 나서 11월 초가 돼가지고 갑자기 독일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거든요. 저희 지하실이 굉장히 뭔가 쎄해요. 사람 손이 많이 안 닿기도 했지만 그냥 너무 소름 끼쳐서 내려갈 때마다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나 지금 내려가는데 혹시나 오늘 밤까지 연락이 없거나 이러면은 경찰에 신고해라. 얘기하고 내려갈 정도로 거기에 제가 캐리어 3개, 이민 가방 2개, 선풍기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제가 그걸 가지러 갔을 때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고 제가 항공사 유니폼을 넣어놨던 그 박스만 그냥 이렇게 헤쳐져 있고 옷 가방들을 다 가져갔더라고요. 캐리어 자체는 비싼 게 아니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제가 정말 아끼던 롱 패딩 코트나 엄마가 주셨던 코트, 제가 파리에서 샀었던 쇼패딩, 아끼는 원피스도 몇 개가 들어있던 걸로 기억해서 일단 너무 난장판이 되어 있으니까 벙 쪄서 이게 뭐지? 싶다가 헐 털렸구나 라는 걸 이제 확 받아들이고 일단 널브러져 있는 유니폼들을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대충 정리하고 잘 돌아보니까 선풍기 뭐 이런 거 건드리지도 않고 이민 가방 이런 것도 그냥 돈 안 될 거 아니까 안 건드렸더라고요. 유니폼도 어디 가서 팔 수 없으니까 안 가져갔고 그냥 그 캐리어만 들고 튀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옷들만 해도 적어도 몇백만 원어치는 됐었을 테니까 사실 패딩들은 다 몇십만 원씩 하기 때문에 그걸 더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기까지도 되게 아마 10월 초에 털렸을 때 제 것도 같이 털렸던 거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거기에 다이슨 에어랩 박스를 거기다 뒀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나가다가 보고 여기 뭔가 털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 거를 유달리 털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입던 옷을 팔아서 얼마나 그분들이 이득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끼는 옷들이 없어져서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벙 쪘다가 이제 무섭더라고요. 내 집은 또 언제 털릴지 모른다는 소리기도 하고 그냥 갑자기 내가 이 타국에 혼자 있다는 게 너무 피부로 확 와닿으면서 나 정말 여기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여름부터 조금씩 들던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에 또 박차를 가하게 되기도 했고 저는 유럽에서 경찰들에 대한 신뢰랄까? 기대가 없어요. 한 번은 여권이 없어져서 신고를 하러 갔는데 제가 그 당시 독일어를 잘 못할 때여서 초인종을 누르고 경찰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열어줘서 초인종 한 번 더 눌렀어요. 근데 그 밑에 아마 크게 써있던 그 종이가 제발 2번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읽어볼 정신도 아니었고 경찰분이 문을 쾅 열면서
두 번 돌리지 말랬잖아! 이러면서 소리를 저한테 지르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갑자기 문전박대를 당하고 혹시 날 도와줄 수 있냐? 영어를 하시냐? 물어봤더니 나인?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나라 CCTV도 없고 경찰에 신고해봐야 괜히 나만 귀찮아지고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집을 강도당한 그 집도 속수무책이어서 목격자를 찾는다 이런 공고를 붙여놨던데 참고는 신경이나 써줄까 싶어서 그냥 연락조차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락을 안 했어요. 일단 너무너무 속상했죠. 제가 그날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래도 와줘가지고 좀 위안을 받고, 그래서 남자친구는 이 지역에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리포트로라도 쓰이면 동네에 순찰을 더 자주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유에서라도 신고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도와주겠다, 같이 가주겠다 했는데 네,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제가 그때 너무 속상해서 막 일기에 내 캐리어 2개가 없어졌고 이렇게 생긴 코트와 이렇게 생긴 패딩이 사라졌다. 9일날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에서 쓴 일기가, 그래 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 생각하면 이번에 산 코트, 니트, 바지, 치마 마침 쇼핑을 했었거든요. 기존의 물건들을 보내주는 게 맞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던 단골 카키 롱패딩이 없어진 게 사실 제일 속상하다. 그렇게 가져가 버리다니 내 잘못이지. 에휴. 잘 정리해서 미리 침대 뒤에 숨겨둘 걸. 후회된다. 이때 신경을 많이 써서 속쓰림이 있었던 것 같네요. 속쓰림이 많이 나아졌다고 다음날 쓴 거 보니까. 독일에서는 애초에 이제 사람들의 사생활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CCTV는 기대하기도 어렵고, 한국에서였다면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났어도 금방 해결됐을 문제였겠지만 물건을 진작 잘 정리해서 겨울옷이든 여름옷이든 내 방에 보관을 잘 했어야 했는데, 나는 이미 피해자인데 그 상황에 또 내 탓을 하고 있으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부모님 걱정만 하실 것 같아서 말을 하지 말까 생각하다가 며칠 지나서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드리니까, 그래 물건은 어차피 다르면 새로 사는 거고 소비재니까 너무 맘 쓰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물건은 정말 더럽고 부질없다 이런 걸 좀 느낀 것 같습니다. 패딩이 생각보다 이제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군이라, 그리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기존의 롱패딩만큼은 완벽한 애가 없었더라고요. 후드도 달려있고 털도 복슬복슬했고 오리털도 진짜 빵빵하게 들어서 똑딱이랑 지퍼 둘 다 달려있고 여러 가지 제가 원하는 요소를 다 갖췄던 롱패딩이었는데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웃긴 건 물건 정말 더덥다, 비워내고 미니멀리스트로 살아야지, 경량 패딩만 입고 살아야지 막 이러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이렇게 또 오니까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예정돼 있었던 베를린 여행에서 편집샵이라던가 좋아하는 책에서 추천받은 문구점을 가기도 했고, 펜, 막 마스킹 테이프 막 이런 것들 사면서 맞다, 난 정말 이런 사소한 것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사람이지 이런 걸 또 깨달으면서 물건으로 잃은 허함은 물건으로 채운다. 역시 맥시멀리스트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밀라노나 분의 오롯이 내 인생이잖아요. 이 책이랑 나의 문구 여행기라는 책이에요. 어쩌다가 아날로그 키퍼라고 그 분의 글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완전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도 사고 오늘 한국에 와서는 파피오 프로스트라는 서촌에 있는 문방구에 다녀왔습니다. 2025년 다이어리도 구경하고 베를린 갔을 때 이 책에 나와 있던 가게 2곳, 루이반이랑 RSVP 가서 정말 마음 풍족한 쇼핑을 하고 왔거든요. 한참 둘러보고 계산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혹시 작가님 계시냐 여쭤봤더니 바로 카운터 옆에 서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랑 대화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전에 읽었던 글을 읽어드릴게요. 2023년 9월에 쓰신 글 같아요. 결국 저는 정직하게 느끼는 충만함을 얘기하고 싶나 봐요. 거짓 없이 척하거나 티내지 않고 내 안이 콕콕 움찔거리는 작은 만족들을 귀하게 대접하기, 어디에도 자랑하지 않았기에 완전히 내 것인 즐거움을 모으기. 혼자서도 기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 누군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만 아는, 나만 알아도 되는, 나만 아니까 다행인 가을 안에서 여러분이 순수하게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언어와 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이 자랑인 우리의 다음 만남을 기다릴게요.
저는 이 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온전히 내 것인 즐거움? 그런 게 있었나? 싶은 거예요. 좋은 일이 있거나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항상 유튜브나 인스타에 공유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4년 정도 유튜브를 해오면서 어디에도 자랑하지 않았기에 완전히 내 것인 즐거움? 이걸 내가 누리고 있었나? 이런 게 있긴 한가? 공유하고 더 같이 즐기면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 글이 가진 다정함, 섬세한 단어 이런 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또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가님을 만났을 때 여쭤봤어요. 혹시 지금은 작가님이 좋아하는 펜이라든지 다이어리, 기록 습관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냐, 그 중간을 어떻게 찾으시냐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그래도 여전히 자기만 보고 쓰는 글이 월등히 많아서 그 중간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 공간에 내가 만든 메모와 다이어리, 전시 샘플이라든지 글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경연님의 일기 일부를 발췌해서 엮은 책들도 여러 권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만을 위해서 쓰는 글이 여전히 월등히 많으시구나. 이분은 정말 얼마나 많이 읽고 쓰며 사시는 분일까?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책도 문방구 주인이 꾸민 경연님이 세계 여행을 하시면서 문구 잡화점들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어요. 저는 워낙 문구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모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일기도 매일 쓰고 있는 편이고, 작년에 제가 혼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일본 오사카 도쿄에서 내가 쓴 다이어리를 다시 읽어보는 연말여행 브이로그를 찍었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해보려고 이번엔 어디 가서 내 다이어리를 읽어볼까 행복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만남이 너무 따뜻하고 가슴 설레고, 판매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샘플들도 막 챙겨주셨어요. 종종 제 채널을 오래 봐주신 분들이 언젠가 밤리나님의 팬 미팅을 서울에서 한다면 꼭 갈게요 얘기해주셨던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뭐 그런 자리를 마련해, 뭘 얘기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갔고 응원하고 싶어졌고 본인에게도 힘이 됐었고, 그런 마음이 왔다었다면 이렇게 1대1로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10,000명 구독자가 되면 정말 실행에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오붓한 카페에 앉아서 제가 음료 한 잔씩 대접해 드릴 수 있는 30분씩이라도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글을 또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20대 중반쯤에 빠르게 알았고 외국에 살면서 한국에 자주 오는 삶이었는데 정말 그걸 실현하고 있는 외항사 승무원이 됐고 잘 헤쳐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나의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이나 동기부여가 아닌 불필요한 부러움을 야기시키는 건 싫은데? 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의식적으로 공유해야겠다.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예쁜 메모지에 편지를 써주셨어요. 세계를 짓는 도구와의 기록 생활로 좋아하는 것 앞에서의 수많은 호들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되길 응원할게요. 좋아하는 것 앞에서의 수많은 호들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되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너무 감동. 이 글도 너무 좋아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심해서 고른 한 권의 다이어리는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자 내 삶에 대한 용기라는 것을요. 성실하게 나를 돌보는 방법이고 나의 삶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이자 유연하게 흐르도록 길을 내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저는 우리들이 새롭게 마련한 백지 위에서 더욱 유난스러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나로 존재하는 순간에 어떤 시선의 의식도 없이 자유롭고 자연스럽기를 응원해요. 완전 소름 끼칩니다. 어떻게 보면 물건을 잃고 물건으로 채우려 갔던 이 문구점에서 물건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 이상의 감동과 따뜻함과 용기를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무튼 감동당한 썰로 시작해서 감동적인 문구 이야기로 끝나는 오늘의 영상입니다. 독일에서 받은 치유를 또 다시 한국에서 치유하며 기쁜 마음으로
독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저와 오프라인에서 팬미팅을 하게 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하시는지 댓글에 공유해주시면 참고해서 내년이나 후년에는 꼭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 츄스!